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래? 겠냐라는 표정이네. 28쪽 질문. 민지야 왜 가운데 손가락 올려? 28쪽 질문 없어? 29쪽 9번. 또 30쪽 질문 1번. 저 근데 그거는 불안해요. 프로세스를 좀. 아니면 너 뒤에 저 스텝 1, 스텝 2 일단 프로세스 풀고 있어 그러면. 아니면 이거 오늘 풀이 같이 들어도 되고. 왜냐면 뭐 도형의 이동이긴 한데 도형의 방정식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프로세스 혼자 풀고 있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고난도 질문. 수술 안 풀어봤구만. 콧구멍 커졌거든. 뭐야 오늘 금방 끝나겠네. 9번 보자. 자 A1은 2,1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bn이 다음 규칙을 따라 a6 b9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 맞지? 폰으로 잠깐만 다음 받아볼게요. 자 일단 A1이 먼저 정해지는데 가가 뭐야? B1이 A1에 따라 일단은 뭐야? 일어나겠네. 맞지? 일단 B1부터 정해보자. B1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친구니까 2,-1이겠네. 맞지? 그 다음에 얘가 A2로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A1이 정해지면 B1이 정해지고 B1이 정해지면 A2가 정해지고 A2가 정해지면 B2가 정해지는 그런 패턴이잖아. 맞지? 좀 더 규칙성을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A1, B1, A1, B1, A1, B1 이렇게 뭐야? 이열 모양으로 뭐야? 우리는 그거 한번 세워보자고. 자 그러면 자 일단 A1이 일단 1을 A1은 2,1 그 다음에 B1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니까 2,-1이지. 그 다음에 B1은 A2로 넘어가야 되겠지. A2는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니까 -2,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야? B2는 요 놈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니까 -2,-1이 되겠지. 지금 숫자는 안 달라지고 부호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다시 원래의 2,1로 언제 돌아오는지 언제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얘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한 거니까 A3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1 다시 돌아왔는데 맞잖아. 그럼 얘는 뭐다? 2를 주기로 돈다라는 거야. 그럼 A6는 -2,1이겠고 그 다음에 B9은 뭐야? 홀수 번째니까 2,-1이겠지. 맞지? 그럼 둘의 거리 계산하면 x 차의 제곱 y 차의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20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렇습니다. 잠시만. 자, 그 다음에 30쪽에 1번 두 양수에 대하여 원점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저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A분의 B와 A분의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 맞지? 일단은 P가 A, B인데 일단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축 위에 점이 많아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A, B가 양수니까 1사분면만 그려볼게. 그럼 A는 1,0이고 그 다음에 B는 3,0 맞지? 그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거야. 맞지? 그럼 일단 먼저 드러나 있는 AB가 빗변일 때와 혹은 밑변일 때 나뉘는 거야. 얘가 빗변인 경우에는 삼각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어? 이런 형태로 안 나타나겠나?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밑변일 때는 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뭐 나타나겠지? 뭐 길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뭐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대로 할 건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5도겠지. 그럼 기울기가 1인데 1,1을 지나는 거니까 y는 x 기울기가 1,0 지나니까 x-1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3,0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둘의 교점좌표가 일단은 뭐야? a, b잖아. 맞지? 둘의 교점좌표 구하면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2x는 4 그러면 2,1 그러면 일단은 뭐야? p가 2,1이 하나 나와. 알았지? 그 다음에 뭐야? 요 놈을 이제 빗변으로 할 텐데 자 얘를 밑변으로 할 텐데 뭐 쫄 필요 없지? 요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요 길이도 2가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그때의 모양은 3,1을 가질 때야. 알았니? 근데 어떻게 해도 돼 얘는? 요렇게도 되지 요렇게. 맞지? 그럼 p는 또 뭐가 또 될 수 있습니까? 1,2가 될 수도 있지. p가 이 세 개 말고는 없겠는데 물론 p가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a, b가 양수가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자 일단은 a분의 b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2,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니? 맥시멈 2, 미니멈 2분의 1. 알았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적으로 좀 풀어야 매끄럽게 풀렸었겠네요. 뭐 개념 질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대단한 종합 문제들 있잖아. 요거까지 풀면 시험 대비 프로세스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일단 요건 생략할 건데 그 개별적으로 풀다가 쌤한테 질문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집합 들어가자. 집합 36쪽 집합. 자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야? 집합과 명제가 매우 큰 연관성 이런 연결고리가 있지.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좀 해볼게. 명제 들어가는 학교 여기서 학산 빌어먹을. 알았어. 자 집합. 자 집합 보면 집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야? 명확한 조건이 집합인 거고 집합의 조건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제 명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만족하는 것들을 뭐라고 해? 원소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요게 나중에 명제에서 이제 이러한 걸 자체를 그냥 조건이라고 하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도 하고. 맞지? 그러면 내가 어떤 객관적이고 뚜렷한 조건을 내걸었어.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속한 원소를 소문자로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원소는 어떤 형태든 다 쓸 수 있어. 알았니? 그럼 만약에 소문자 A가 집합 A에 속하잖아. 맞지? 그러면 A는 속한다 A 집합에 라는 건데 자 이거 포크 모양 써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포크 모양의 기호를 썼다면 포크가 가르치고 있는 쪽에는 반드시 집합이 포크가 나아가는 방향에 포크가 출발하는 쪽에는 원소가 있어야 돼. 알았니? 저 왼쪽에 집합을 갖다 놓는다던가 오른쪽에 원소를 갖다 놓는다던가 행동을 하면 뭐 한다?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속하지 않으면 그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속한 모든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야. 원소들을 나열한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지. 근데 집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집합은 표현할 때 뭘 써야 돼? 중괄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알았니?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공집합을 제외하고 쌤이 그 중괄호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A집합이 만약에 이거야. 얘랑 공집합이랑 다른 거 알겠나? 위에 놈은 그냥 뭐야? 저 이상한 뭐 빵꾸 뚫린 동그라미가 하나 그런 원소가 있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자, 조건 제시법은 뭐야? 그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 10보다 큰 자연수들의 모임 혹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근데 막 뭐야? 0에 가까운 수라는 그런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리는 그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니? 뭐 예를 들어 이거야. 키 큰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면 맞지? 그럼 이제 뭐
다 나가리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야. 그럼 너희들도 장신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키 큰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뭐 현재 어떤 학생의 키가 뭐 한 160이야. 남학생인데. 근데 그 장소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럼 괴물이야. 맞지? 기준에 따라 명확하지 않고 뭐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안 돼. 뭐 160에 가깝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누군가는 160, 뭐 170도 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161이야. 그럼 만말 한 500원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키야. 160인 애한테 159라고 하면 뒤집어지지. 맞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어서 와. 과학 학원. 늦자? 뭐야? 장관. 병원? 이 시간에? 늦자. 도마뱀스? 예. 네가 데리고 다녀? 저 데리고 다녀야죠. 너가 이제 좀 약간 주장해서 키우는 그런 건가 보네. 네. 그래서 그 병원비도 네가 대야 되는 거야? 여기 13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추가로 15만 원 더 나왔어. 야, 안 그래도 최근에 합의금 이런 거 좀 나왔을 텐데. 아니요. 알바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쌤이 알바 자리 구해줘야겠네. 아, 큰일 났는데. 어떤 류 알바 하고 싶어? 두뇌 아니면 육체? 육체. 육체. 오케이. 그럼 쌤이 이제 그 철창 안쪽에 이제 데스매치 경기 그 하나. 아 근데 쌤 친구 중에 복싱하는 애 중에 그 스파링 파트너 구하는 애 있긴 한데 진짜 죽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보낸 거야. 마침 집합 개념 막 들어갔어. 앞에 풀이 다 하고. 꿀이네. 뭐 수련 뭐 당연히 다 해왔을 거고 맞지? 사업이 어디 있지? 집합이 그 36조 표기돼 있는. 완벽하다. 도마뱀 눈은 뭐 기생충 뭐 그런 거? 아니요. 눈이 감염돼가지고 인공 눈물을 자주 뿌려서야지. 그거 뿌렸으면 죽었어요. 진짜? 네. 인간 거 뿌리면 독이래요. 그럼 도마뱀 눈물 네, 따로 있어요. 도마뱀 눈물도 따로 있어? 네. 와. 그럼 도마뱀 인공 눈물을 사람한테 뿌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희가 죽지 않을까요? 동공이 세로가 되나? 아니 근데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난 스마일라식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쌤이 각막이 두꺼워서 한 번 더 가능하긴 하거든. 쌤이 각막이 평균보다 한 3, 40 두꺼웠었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평균 각막 두께가 일단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만약에 500에서 510이면 쌤이 570면 나와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대요. 한 번 더. 자, 봐봐. 집합에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 있지? 맞지?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집합의 연산에 대하여 표현할 때 좀 많이 나타났었죠.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만약에 집합의 조건을 12 미만의 자연수라고 하면은 그 원소는 9개가 되지. 근데 10보다 큰 자연수야. 명확한 기준이긴 한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너무 많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하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할 때는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솔직히 원소의 개수,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서 뭐 할래? 맞지? 근데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를 뭐 한다? 따진다는 거야. 알았니? 그런 따지는 형태가 뭐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요런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근데 지훈아 1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제시해버리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러한 원소 안에 속하는 원소, 그러한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가 없을 때 걔를 공집합이라고 부르지. 맞지? 공집합이라고 하면은 자리칸 비어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유일하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집합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올림포스는 굉장히 집약되어 있어. 알았니? 우리 뭐 어떠한 조건 제시법이 뭐 A 집합이 뭐 1, 2, 3이고 뭐 B 집합이 1, 2일 때 C 집합인데 C 집합이 조건이 X 더하기 Y고
근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다. 이런 문제 봤던 기억나나? 맞지? 3 곱하기 2표 그래가지고 중첩된 거 날리는 방향으로 접근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합 A가 있으면 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자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자 맞아 아니야? 맞죠? 맞아 아니야? 아니죠? 맞지? 왜? 1이라는 건 없어. 중괄호 1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얘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4개. 4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원소의 개수는? 3개. 3개가 됩니다. 알았니? 그냥 이렇게 생긴 하나의 덩어리구나. 오직 뭘로 구분해야 되냐면 심표로 구분해야 돼. 알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사의 포함 관계인데 이제 흔히 말해서 상위 집단, 하위 집단이라는 게 있지. 지금 우리가 속한 반이 고1 S1이잖아. 근데 고1 S1은 다수인에 속하지. 다수인은 더 크게 대성에 속하고, 맞지? 대성은 더 크게 사교육 집단에 속하지. 맞지? 이렇게 집합 간에도 이제 상위 집합 그리고 하위 집합 개념이 있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따지냐면, 근데 만약에 이 반에 있잖아. 우리 고1 S1 다수인 학생이 아닌 애가 한 명 있어. 그러면 이 집단은 다수인에 속한다라고 말 못하지. 맞지? 무슨 말이냐면 A의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있다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한다?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 A는 B에 흡수된다. 알았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우리 명제가 쓸 때는 A이면 B이다라는 가정결론도 됐었지. 맞지? 명제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있으면 있잖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크게 세 종류 있거든? 한쪽이 한쪽에 흡수되거나, 그럼 어느 정도 겹치는 가장 무난한 관계. 근데 하나도 겹치지 않는 서로소 관계. 이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알았니? 근데 이 중에서 흡수되는 것과 서로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관계라고 해. 알았니? 그럼 이제 서로 그냥 어중간하게 겹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집합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일단은 그런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속한다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contain이라는 영어 C에서 따온 이런 모양을 씁니다. 알았니? 왜 깜짝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 판별식의 D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힌트 없나요? D로 시작해. 아니. 다음 글자. 다음 글자 뭐죠? E. 데스티니. 운명? 디스텍트. 뭐? 디스텍트. 뒤질래? 감지하다. 일단은 가이벌. 뭐 감지하다야. 디. 도구. 발음을 못하겠어. 까먹었어. 디바이? 디터마인. 디터마인. 말 되지? 디터마인이 이제 판단하다 이런 게 있지. 근데 디터마인도 말이 되는데 아니래. 나도 까먹었네. 뭐야? 이거 아닌가? 디터마인 아니야. 디터마인 맞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뭐였지? 아이씨. 까먹었다. 디파인. 오늘의 여기까지.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혹시 들어봤어? 이제 민지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애들이 득보라고 많이 하지. 얘 또 판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이 원소가 속한다는 이 이는 뭐의 약자일까? 엘리멘트. 맞죠? 원소. 우리는 탄력.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성질인데 일단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에게 흡수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A이면 B, A가 B에 흡수되고 B가 C에 흡수되면 A는 C에 흡수된다라는 거야. 근데 A가 B에 흡수되기도 하고 B가 A에 흡수되기도 하면 뭐다? 같은 집합인 거야. 알았니? 근데 얘들아 이게 똑같은 집합이라도 다른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원소가 1이야. 맞지? 그럼 누군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구는 2보다 작은 자연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자연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집합을 같다라는 기준은 무조건 뭘 따지냐면 원소가 같냐 안 같냐로 따져. 알았니? A의 모든 게 B에 있고 B의 모든 게 A에 있다면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가 B에 흡수되긴 하는데 A 자체는 아니야.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지. 맞지? 그때 쌤이 예시 들어줬지. 지훈이가 이제 뭐 지나가는 애들이랑 뭐 싸움 붙었어. 근데 지훈이가 이제 좀 승부근을 이용해서 제압했어. 이제 영어로 제압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아이 개 털었자면서 막 니 친구 다 데렸나 이래. 진짜 다 데렸어. 좀 그렇잖아. 지훈이 옆에는 이제 민서 한 명 있고. 아, 제압이 졌는데 그냥. 근데 민서 이제 저 상대방의 지 친구 있었고 저쪽에 바로 붙음. 민서 지금 외식하러 갔대. 야 조은호 아프대. 진짜. 우리 다 같이 걱정합시다. 요즘 민서랑 은호 위험해요 지금. 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뭐 어떤 의미로? 곧 제사. 제4호도 곧 2명 죽어요. 이제. 왜? 누가 노리고 있어? 아니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노리고 있지. 벼르고 있는 사람 있어? 노리고 그 있지. 민서는 이제 그냥 인생 끝났다 보면 되고. 찍히면 안 되는 애한테 찍혔어? 아니, 안 되는 진짜 사람한테 안 될 사람한테 지켰어요. 학생? 아니요. 어른? 민서. 어른이 애한테 왜 그래? 어머니. 아 어머니? 민서 이제 뭐가 된가? 근데 요즘 민서랑 그 조은호 하는 게 좀 근데 은호는 나랑 저번에 상담했는데 은호도 뭐 부모님? 은호도 부모님. 아 예준이 왜 안 와요? 예준이는 늦잠 자서 이제 출발한다고 시원하게 자백했어. 예준이 개소리하고 앉아 있네. 왜 방금까지 니랑 뭐 디코하다 왔나? 예준이 자꾸 전화하던데 이 새끼. 갈래 말래 이러면서 갈래말래가 아니라 나올래 말래. 그냥 전화 안 받았는데 무시해. 아 근데 하우미 진짜 아깝다. 한 번에 5만 원 아니에요? 아이가.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미친놈아. 아, 너무 비싸게 갔나? 근데 정확한 건 니들이 결제하면서 니들이 볼 거 아니야. 2만 5천 원. 우리 얼마나 결제돼? 30 얼마 줬어요? 30? 거의 40 기본. 거의 40?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3번에 그럼 12번에 맞지? 2만 와. 5천 원. 그 이상. 3만 원 정도로 치면 1시간에 15,000원. 1시간에 15,000원. 김학장 너무 좋았어. 알바하는 것보다 더 나가네 그냥. 키우 먹었어. 맞았어. 시급 15,000원 알바를. 근데 너희들은 그럼 시급 15,000원 했는데 난 돈이 더 어디 간 거야? 나한테 왜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 반도 안 들어와. 나한테. 기준이 왜? 개준이 왜? 자 이제 얘들아 다시 가보자.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자 이거는 자 내가 A 집합이 예를 들어 A, B, C, D 4개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맞지?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일까요? 16개. 16개지. 2의 몇 승? 4승. 4승 뭐야 이거? 올래 말래 물어보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A에 속한데 B가 있잖아. 자 쌤 이거 봐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B는 몇 개일까? 아 A, B네. 4개. 8개. 아니지. 4개는 4개지. A와 B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 몇 개? 뭐야 너무 많은 게. 저거 삼지창이에요. A. 30창. 아 이거 알아. 이것도 4개네. 4개지.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A와 B에 대한 처우가 결정이 났다는 거지. 그럼 A와 B에게 그 의사를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너희들 혹시 좀 책이나 이런 거 수학책 일단 수학책은 쌤이 확실히 거의 다 구할 수 있거든. 뭐 개별적으로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거 센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나한테 다 말해라. 제본해서 줄 수도 있어. 컬러로 제본해 줄게 내가. 진짜요? 너희 학원에 책값 내잖아. 책값 한 달에 얼마 내는지 혹시 알고 있나?
거의 한 3만 원 좀 걸려. 진짜? 네. 무슨 책을 뭐. 오늘 결제했어. 이거 그러니까 그 일단 최대한 그 뽕 뽑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요구 많이 해. 요구 한 대로 내가 다 줄게. 재보내 달라고 해도 그냥 욕 말고요. 요구. 욕을 왜 해? 이런 씨. 그 내용이 여기 1, 2, 3에 잡혀 있죠. 과목 상관없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솔직히 쌤이 좀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 네. 수학은 이제 쌤이 좀 속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수학은 만들 수 있는데 딴 과목은 예전 자료면 상관없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너희들로 바뀌고 나서 물론 바뀐 지 좀 되긴 했는데 시중에 잘 안 풀려. 근데 수학은 쌤이 어떻게든 구하거든. 아니면 직접 사가지고 째가지고 제보를 때린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배부된 책이 니들은 모르겠지만 좀 몇 개 있어. 파일이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가볼게. 자, 집합을 연산한다는 건데 집합을 연산하는 거는 뭐 두 개? 일단 두 개가 있어. 뭐야? 합한다. 그 다음에 뺀다. 알았니? 교집합 있지 않나요? 근데 합하고 빼기 위해서 치명적으로 적용한 게 교집합인 거야. 알았니? 근데 A와 B를 합한다라는 말은 이거야. 말 그대로 그 무리를 합친다라는 거야. 한 곳에 모은다라는 거야. 근데 집합의 원소 나열법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라는 게 있거든. 맞지? 그럼 내가 A 집합이 이렇게 1, 2, 3이 있고 B 집합이 3, 4, 5가 있잖아. 그러면 얘 두 개 집합을 내가 이렇게 합하잖아. 1, 2, 3, 4. 그러면 1, 2, 3, 3, 4, 5가 되잖아. 그럼 중복되는 3이 뭐 해야 돼? 한 번만 기입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이 중복되어 있는 3이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합집합을 하기 위해서 교집합이란 걸 정의를 하는 거야. 알았니?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교차하는 영역에 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그러면 그러한 교집합은 또 어떤 것에 굉장히 또 유명하냐면 차집합에서도 또 뭐야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누가 문 콱 열고 들어와. 갑자기 30대 쳐 나가 이래. 그럼 나 나가야 돼. 근데 니들 안 나가잖아. 맞지? 근데 30대라는 집합이 거의 막 수억 명이지. 맞지? 지금 우리 6명에 해당하는 집합인데 수억 명에 해당하는 집합을 뺐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만 영향을 받아? 나만 영향을 받지. 맞잖아. A에서 B를 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A이면서 B인 놈이 나간다는 거야. 알았니? 그럼 A에서 B를 뺀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인 거야. 알았니? 뭐 예를 들어 누가 문 콱 열고 들어와. 축 열고 나가 이래. 2명 나가는 거야. 근데 축 열고가 몇백 명이잖아. 맞잖아. 6명의 집합에서 몇백 명의 집합을 뺐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A와 B의 교집합인 두 놈만 나간다는 거야. 알았죠? 간단하네. 자, 근데 이제 집합이라고 하면 있잖아. 모든 게 원소가 될 수 있거든. 숫자, 문자, 그림. 그냥 내가 아무리 개같이 휘갈겨도 그건 하나의 원소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너무 정신없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즉 천장을 정하는 거야. 알았니? 우주 영어로 뭔지 아나? 유니버스. 거기서 나온 겁니다. U. 알았니? 합집합이랑 좀 다릅니다. 알았니? 자,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을 뭐 예를 들어 자연수라고 해놨어. 뭐 20 이하의 자연수. 맞지? 근데 만약 A 집합의 조건이 4의 배수잖아. 근데 20 이하의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알았니? 4의 배수가 원래 무한집합이잖아. 근데 전체 집합이 20으로 걸려버린다면 20 이하의 자연수로 걸려버린다면 뭐다? 4, 8, 12, 16, 20 원소가 5개가 돼버린다는 거야. 알았니? 자,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천장을 정했기 때문에 맞지?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교실이라는 이렇게 한정된 공간을 딱 제약을 해놨어. 그럼 내가 민지 파랑 모자 빼고 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야? 파랑 모자 빼고 다라는 집합이 말이 되잖아. 맞지? 여집합, 남을 여자를 써서 나머지 집합이라는 여집합이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알았니? 그럼 여집합을 왜 배우냐면 너희들이 어떤 집합을 따질 때 그 집합을 따지기 곤란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그 집합의 조건이 뭐 또는이야. 맞지? 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그러면 이제 그걸 오히려 부정해서 여집합이 아닌 걸로 가는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부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집합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고. 근데 여집합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차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관계가 있는데 바뀌는 과정에 뒤에 놈이 뭐다? 여집합이 돼. 알았니? 왜냐면 봐봐. 얘는 이거야.
A 집합에는 속하지만 B 집합에 속하지 않는 거지. 근데 밑에 말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어? B 집합이 아닌 A 집합.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봐봐. 우리 집단에서 충렬고를 뺀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충렬고가 아닌 학생들과 우리의 공통 집합.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교집합과 차집합은 서로 바뀔 수 있는데 바뀌면서 뒤에 집합이 뭐가 된다? 여집합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차집합이 또 중요한 게 뭔지알아? 일단은 공식적인 집합의 연산이긴 한데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교집합과 합집합이거든. 알았니? 집합이 복잡하게 연산되어 있을 때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쌤이 차드분이라는 거 알려줬던 거 기억나지? 맞지? 집합의 연산이 복잡하게 이어졌을 때 차드분이라고 해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과정과 그 다음에 드모르간 그 여집합 뿌리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 묶거나 뿌리는 거 그 순서대로 했잖아. 근데 차집합이 만약에 다 정리되고 나서 차집합만 남았어. 교집합만 남았어. 그러면 최후에는 일단은 봐봐. 얘들아 명심해야 돼. 집합의 연산을 쌤이 차드분이라고 한 거 있지. 그건 있잖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간단하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막 이딴 게 남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집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여집합 A가 아닌 A인 놈보다 A가 아닌이 더 까다로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요 차집합과 교집합을 서로 바꾸는 거 혹은 드모르간인 거야. 오히려 뭐야? 드모르간을 뿌리거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오히려 드모르간을 묶거나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알았니? 쌤이 말한 차드분은 어떨 때다?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간단하게 할 때야. 알았니?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인데 뭐야 자는 거야? 이 새끼가 헤이 왜 그래? 잠아? 네. 예준이 안 올라나? 유준이요. 뭐라고 해볼까요? 주희쌤은 이미 퇴근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조금 쉬어가는 시간. 난 진짜 얘들 모르겠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까지 철이 안 들 줄 몰랐네. 쌤, 저 월요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수술. 도마뱀? 수술 총 3번 해야 된대요. 그럼 니 돈 얼마 더 틀리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만큼 한 50, 70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부모님 좀 안 도와주시나? 제가 50 내고 엄마 20 낼 거예요. 반대. 드모르간 해버려. 도마뱀이 약간 네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제 키우는 그런 건가 보네. 네. 총 3마리 키웠는데 2마리는 가셔놓고 한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라도 살려야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돼요. 얘는 2마리 이전 2마리랑 값어치가 다른 애라서 알비노잖아. 알비노? 그럼 키우기 더 힘들겠다. 네. 알비노가 병이잖아 그냥. 진짜 돌연변이.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자, A와 A를 합하면 A, 교집합 때려도 A.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동치변형인데 동치변형. 자, 쌤이 필기해 준 거 잘 좀 기억해 봅시다. 자, A가 B의 흡수됨을 보이는 거야. 얘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일단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A인 경우,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B인 경우, 맞지? A 빼기 B가 공집합인 경우, 맞지? 그 다음에 A와 B와 A의 여집합과 B를 합쳤을 때 그게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야? A가 B에 흡수되는 걸 상징하는 거야. 알았니? 네 번째가 뭐 사실상 거의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 B가 A에 흡수당한 건 저를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번째 A와 B가 서로 설 때야.
A와 B가 서로소.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지. 맞지? 이거는 뭐야? A 빼기 B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맞지? B 빼기 A는 A인 거고 A가 B의 여집합에 속하거나 B가 A의 여집합에 속하면 얘는 서로소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동치변형이라고 해.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상식적인 말. 여기는 왜 이게 안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적을게요. A는 A 합집합 교집합 B를 뭐야? 흡수하지. 맞지? A와 A 합집합 B에는 A가 뭐야? 흡수 당한 거지. 이게 상식이야. 알았니? 당연한 얘기죠. 쌤 친구들은 지금 서면에서 이제 청첩장 모임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사는 공짜 밥 술 먹고 있겠네. 진짜요. 나는 결혼식 가고 그냥 축의금만 내야 돼. 부럽다. 축의금 얼마 했어요? 쌤은 친한 친구는 고정이야. 50? 30. 오. 안 친하면 10. 결혼 때 얼마나 많이 버시고. 안 가면 5. 친한 진짜 찐친이면 50. 오. 가서 먹고 째야지. 진짜 존나. 또 될 것 같냐? 제가 고3이 되기 전까지 선생님이 결혼을 하신다면 원래 그거까지 약간 좀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깨지고 이제 우와. 모르겠다. 그 뒤로 이제 여러 명이랑 좀 다시 연락하고 하는데 뭐 다 차명이가 왜냐면 이제 미치도입니다. 최근에는 부산대에서 그 언어 석박사 하는 사람이랑 잠깐 좀 만났다가 난 언어 쪽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저번에도 그 스페인어 하는 박사랑 만났다가 와씨 진짜 끔찍하다. 왜요? 스페인어로 배워요. 아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쪽이든 좀 그런 쪽은 좀 굉장히 해박한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어. 뭐요? 스페인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분이 깨어 있는 분이었어. 알고 보니까 뭐가요? 깨어 있는 분이었어. 왜요? 눈이 떠 있었구나. 이제 성평등주의자라고. 와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깨우치셨더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디지털 마인드. 그 누가 전화 와요? 예준이 은호? 예준이. 스피커 스피커. 아니야 받지 마. 우리 수업해야지. 괜히 수업 딜레이 되니까 받지 말고. 나중에 연락 다시 받을게요. 베트남 사람도 만나봤었는데. 네? 국제. 베트남. 근데 쌤은 의외로 베트남 사람 이제 쌤이 왜냐면 석사하다 왔으니까 석사 쪽에는 이제 그 좀 그런 쪽 사람이 많아. 아니 그 베트남 사람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 필리핀 사람 막 이렇게 왔고 이제 석박사 많이 하거든. 박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막 소개하고 내 친구 한 명은 그 결혼도 했어. 그 사람이 소개해갖고 만났는데 진짜 희대 미친년이었어요. 왜요? 그런데 이제 걔도 이제 건너서 소개해준 거라서 첫 만남부터 차 있냐. 근데 이제 면허 얘기 바로 그냥 갈겨줬지. 그냥 기강 바로 잡았지 그냥. 표정 썩창 나더라고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말은 잘해. 근데 카톡을 하면 언어 능력이 갑자기 30%가요. 되게 답답해 뒤지겠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근데 완전 정식 소개받은 건 아닌데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 좀 얘기 좀 하게 됐어.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재밌었는데 나중에 갈 때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 왜 전화번호 안 물어보냐고. 이거 미친. 그냥 전화번호 오케이 물어봤어. 악명. 근데 베트남 전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근데 말을 분명히 잘했거든. 근데 카톡 하니까 어느 놈이 비웃이. 나는 맞다. 제 그걸 번역기 돌린 것도 알고. 근데 그걸로 막 나한테 차 있냐 뭐 있냐 뭐 차인데 나 운전면허 이제 나 차 운전 안 한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데이트하냐. 나 니 만날 생각도 없는데 미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예쁘긴 했거든. 진짜 베트남 계열 이쁘기 어려운데. 예뻤어. 아니었으면 내가 전화번호 그 왜 안 할까 했을 때
당연히 그냥 바로 제압했지. 많이 짜고 이겨다 이겨. 쌤 그런 아니다. 이건 함부로 말 못하는 게. 국제 결혼해. 그 사람이 가끔 내 영상을 몰래 봐. 저희 영상 어. 수학 영상이요? 그걸 왜 봐요? 그 사람도 수학 강사인데. 선생님의 강의가 좀 탐나나? 아니 나랑 헤어지고 나서 이번 강의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얘기를 내가 함부로 못해. 그냥 그 사람 얘기했지. 아씨.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일단 빨리 진도 나가자.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자 일단 교환, 결합, 분배, 드무르간. 자, 교환 법칙이 뭐냐면 합집합을 A 또는 B잖아. 맞지? 합집합은. 근데 그걸 내가 B 집합 또는 A 집합이라고 말해봤자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없지? 교집합을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지. A 집합 그리고 B 집합이나 B 집합 그리고 A 집합이나 뭐해? 똑같다는 거야.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자 얘들아,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집합의 연산일 때 순서가 상관없다라는 거고, 근데 얘는 다른 집합의 연산이잖아. 그럴 때는 뭐야 이렇게 분배하듯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분배되어 있는 걸 다시 묶을 수도 있지. 명심해야 돼. 분배 법칙은 뿌리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뿌려져 있는 걸 다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알았니? 그럼 분배 법칙은 우리가 어떨 때 어떤 형태를 유도해야 되냐면 그 결과가 자명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일반적으로 A와 B의 합집합은 있잖아. 그냥 A 합 B 이거 이상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얘가 A가 B에 속해. 그런 순간 얘는 B가 되는 거지. 맞지? 혹은 A 합 A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맞지?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이루었을 때 특정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관계, 즉 흡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돼. 알았니? 분배를 해야만 예를 들어 A와 A의 여집합이 연산이 돼. 혹은 분배되어 있는 걸 묶어야 A와 A의 여집합, 혹은 A와 흡수 관계에 있는 무언가가 연산이 돼.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분배를 해줘야 된다. 알았니? 드모르간도 마찬가지야. 맞지? 뭐야? 어떨 때는 여집합을 뿌리기도 하고, 근데 뿌려져 있는 여집합을 다시 수확하기도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차드분이죠. 차드분. 차드분이 뭐냐면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간단하게 할 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드모르간을 뿌리는 거, 혹은 묶는 거, 혹은 그 다음에 뭐야? 그 분배 법칙을 뿌리거나 묶는 행동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식이 간단해진다는 거야. 알았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옆에 그림만 그리고, 자 이렇게 A집합 있고 B집합이 있으면 요 1, 2, 1 이거 숫자 기억나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A 합 B를 원하잖아. A 합집합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원하는데 내가 일단 A집합과 B집합을 더해. 맞지? 그런 과정에서 그 영역별 세워진 횟수야. 근데 저 교집합이 한 번 세워져야 되는데 두 번 세워졌지.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돼. 요 근본을 알고 있어야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고 했지.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엔 3개짜리가 들어가 이렇게. 자 그러면 1, 1, 1, 2, 2, 2, 3이었지. 이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내가 냅다 A와 B와 C를 더해버렸어. 맞지? 근데 그 과정에서 세워진 영역별로 세워진 횟수야. 맞지? 그럼 두 번 세워진 영역, 일단 A 교 B를 빼고, 그 다음에 A 교 C를 빼고, 그 다음에 B 교 C를 빼잖아.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앞에 잘 봐. A 교 B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날아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 번 날아가고 이렇게도 한 번 날아가. 그러면 요 2라고 적혀있는 데는 마이너스 1이 적용돼서 내가 원하는 1이 됐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여기서 쳐맞고 여기서 쳐맞고 여기서 쳐맞고 하나도 안 남지. 한 번은 세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셋의 교집합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만약에 자 이거 그림 좀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만약에 40개야. 맞지? 얘들아 쌤의 X 범위를 볼게. 얘들아 일단 집합이 말은 돼야 되잖아.
A와 B 더하면 뭐야? 아 잠시만 이거 40이 아니라 30이라고 할게. 얘들아 A랑 B 더하면 뭐야? 17이지? 그러면 A 합 B가 전체 집합보다 많을 순 없잖아. 그럼 저 교집합은 일단은 몇 개? 7개는 이상이어야 됐었지. 기억나나? 몇 개까지 될 수 있었어? 17까지 될 수 있었지. 17개가 되는 거는 B의 모든 게 A에 속하는 거지. 맞지? 이거 관련돼서 문제 출제 확률 정말 높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근데 아마 집합은 문제가 좀 많을 거야. 아직 집합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쌤이랑 47쪽 고난도 문제 3개 풀고. 아니 아니야, 시간 너무 많이 40분 남았어. 저거 풀다 보면은 선생님 30분 첫사랑이 쌤 첫사랑? 네. 쌤 첫, 선생님이 원하시는 첫 연애랑 첫사랑이랑 일치 안 해가지고. 아니 아, 왜요? 두개 다 해주세요. 아 네. 이 영상 찍고. 나 첫 연애를 연애 당해버렸어. 연상해버렸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 그냥 그쪽에서 그냥 존내 그냥 스토킹. 초면에 나한테 업히고 막 그러고 난리 났지. 연명 날리고 있어. 그냥 나랑 지 사귄다고 그냥. 재밌었다. 첫 연애를 스펙타클하게 했네.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성인 되고서 첫 연애는 이제 만나다가 방학 끝나고 만났는데 헤어지지. 근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자퇴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교회 다녔고 교회 오빠한테 그냥 나 교회 가봐야겠다. 불교 어때요? 도를 하십니까? 자 일단 들어가 보자. 자 두 집합. 자 A 집합은 6 이하의 소수네. 6 이하의 소수니까 2, 3, 5지 2, 3, 5. 얘들아 가자. B는 뭐야? K의 양의 약수지. 알 수 없어요. 아직 모르지. K의 값에 정해돼. 근데 얘는 공통원소가 뭐야? 2개야 2개. 맞지? 그 다음에 집합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의 배수래. 자 일단은 이게 그걸 다음을 만족하는 15 이하의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네. 맞지?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저 공통원소가 2, 3일 때랑 2, 5일 때랑 3, 5일 때로 나눠야 안 되겠나? 맞잖아. 첫 번째가 뭐야? 공통원소 A 그리고 B 집합이 2개잖아. 맞지? 그럼 저 3개 중에 어떤 2개인지 모르잖아. 일단 이 문제는 만만한 문제는 아니야. 맞지? 확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쌤이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고. 문제를 좀 더 간소하게 해보자고. 뭐야? 일단 첫 번째 공통원소가 2, 3일 때야. 그럼 2, 3일 때면 그러면 여태 K의 조건은 뭔잖아. 6의 배수여야 돼. 2와 3을 약수로 가져야 되니까. 2와 3의 공배수니까 얘는 뭐야? 6의 배수여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야? 6 또는 10이지. 근데 여기서 또 뭘 체크해줘야 되냐면 자 K가 만약에 6이야. 그럼 K가 6일 때는 그러면 집합 B가 근데 얘들아 이것도 봐줘야 돼. 집합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잖아. 맞지? 그럼 3의 배수의 조건이 각 자릿수의 합이 뭐야? 3의 배수지. 일단 2, 3, 5 더하면 뭐야? 10이잖아. 맞지? 땡탈락.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러면 B집합에서 저 공통된 2와 3을 빼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여야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끼워 맞춤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기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B에서 나오는 나머지가 2여야 돼. 알았니? 근데 6인 경우에는 근데 그 2, 3은 세면 안 되지. 맞지? 6의 약수가 1, 6이잖아. 1, 6,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야? 7이니까 1이지. 6 안 돼. 6 안 되는 거야. 그럼 K가 이번에 12일 때 볼까? 10일 때는 원소 1, 2, 3, 4, 6, 10인데 일단 뭐야? 2와 3은 이미 A에서 세졌으니까 세면 안 되지. 자 이거 더해보면 10에다가 12 그러면 22, 23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야? 2잖아. 저 앞에 놈과 끼워 맞춰지지. 그럼 12는 되는 거야. 이 문제 어려운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뭐야 이번에는 그 공통원소가 2하고 5일 때 볼게. 그럼 뭐야 2랑 5의 공배수니까 10이지 10. 1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K가 10이야. K가 10이면 10의 약수는 1, 2, 5, 10이잖아. 그럼 2랑 5를 제외하고 생각해봐.
자 1하고 5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11인데 1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 되네. 10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공통원소가 뭐야? 3, 5일 때네 15밖에 안 되지. 걔는 15밖에 안 되지. 맞지? 그럼 15는 뭐야? 약수 1, 3, 5, 15인데 3, 5 제외하고 1과 15 생각하면 16. 16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잖아. 안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K는 12 또는 10이고 답은 22가 아주 확률이 높겠지. 알았니? 뭐 검산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왜 생각보다 좀 너무 덜 나왔어. 혹시 답지 한번 확인해 볼래? 근데 아마 검산 한번 하긴 더 할 거거든. 왜냐면 문제에 비해서 좀 너무 덜 나왔거든. 22 맞아. 22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볼게.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모든 원소의 합은 얘들아 덧셈 0으로 뭐야? 플러스. 맞긴 한데 이거 맞나? 썸. 이거 맞지? 네. 합하다. 그건 더하다고. 근데 합집합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더하는 거 맞네? 몰라. 자, 엄순이 틀. 자, 9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SX라고 할 때 두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A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B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SX가 SB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원소의 합이 작으면 부분 집합이다. 이게 말이 돼? 아니지. 뭐 예를 들어 얘가 1, 2야. 근데 저놈이 원소가 8, 9라서 SB가 더 크잖아. 맞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맞지? 기억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A 집합이 1, 2, 3, 4야. 맞지? 그러면 1, 2, 3, 4의 원소의 합은 몇이야? 10이잖아. 10. 자, 그럼 이거 10에다가 얘들아 이 다음에 성립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A랑 B랑 뭐 하는 집합관계일 것 같아? 겹치는 게? 20.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겹치는 게 뭐 해야 돼? 자, 합한 게 그대로 나야 되잖아. 2. 겹치는 게 없어. 서로 서야 되지. 봐봐. 예를 들어 SA랑 SB는 있잖아. 각자 세 가지 원소가 다 더해진 거야. 근데 저걸 합집합을 해버리잖아. 그럼 중복된 거는 뭐야? 한 번씩 사실상 빼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같다는 말은 A, B가 서로서란 거야. 그럼 A가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B의 조건은 뭐가 되는지 아나? 1,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야. 그럼 9개의 원소 중에서 1,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의 5승 32개. 그게 답이 아니란 거야. 알았니? A 합 B가 전체 집합이고 공통이 1, 3, 5잖아. 그럼 얘들아 그럼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 A 합 B에 다 있으니까 A, B만 좀 신경 써볼게. 일단 1, 3, 5가 여기 있지. 그럼 남아있는 뭐야? 1, 2, 4, 6, 7, 8, 9가 어딘지 모르지. 맞지? 근데 얘들을 서로 곱해서 최대값은 510이래. 얘들아 쫄지 말고. 자 봐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6, 12, 19, 26, 35. 아니다. 19, 20초 저기서 계산 잘못했네. 27, 36이네 36. 그럼 얘들아 중요한 건 원소의 합이거든?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나눠서 있잖아. 자 얘들아 곱해서 최대값을 만들려면 있잖아. 우리 산술기하 평균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산술기하 평균이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거였잖아. 얘들아 곱이 최대값이 되려면 A랑 B랑 같을 때 최대값이었지. 맞잖아. 얘들을 비슷하게 나눠야 돼. 이거 약간 산술기하를 적용하긴 한데 맞지? 얘들 비슷하게 나눠야 되거든? 그럼 일단은 36인데 가능하면 18, 18로 나누는 게 낫지. 맞지? 18, 18로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지. 요렇게. 그럼 18, 18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여기 원소가 18로 가는 거고 여기도 18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 원소가 몇이야? 9잖아.
그러면 9 더한 27 곱하기 27이 맥시멈 값 알겠나? 알았니? 그럼 답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잠깐만, 니은 다시 봐야 돼. 왜냐면 A와 B가 뭐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일단 디귿 마무리하고 갈게. 맞지? A와 B가 각각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인데, 근데 A 교 B가 135인으로서 일단 그건 해결이 됐지. 맞지? 그럼 남은 게 2, 4, 6, 7, 8, 19고, 그러면 저렇게 18, 18로 나누면 9, 27 곱하기 27. 그럼 일단 끝이 3이 끝나니까 뭐 디귿은 오답이죠. 맞지? 니은을 다시 봐줘야 되는데, 예원아. 예원, 조예원. 얘들아, 저 집합에서 B가 있잖아. 1,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이잖아.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또 뭐야?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돼. 알았니? 근데 얘들아, 그건 쫄 필요 없어. 일단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에서 일단 선은 2개잖아. 맞지? 1,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거에서. 그럼 거기서 공집합이랑 원소의 개수 1개인 걸 빼면 돼. 자, 봐봐. 그럼 남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잖아. 5개인데 그 부분 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1개인 건 5개겠지? 그 다음에 공집합도 빼야 되겠지? 그럼 26개 맞는 거야. 알았니? 그럼 답은 니은. 확인해 볼래? 왜 아냐? 맞아요. 그렇죠. 자, 밑에 문제 보자. 어느 수학 난제 동호회에서 60명을 대상으로 PNP 문제, 리만 가설 푸엔카라 문제, 푸엔카레 추측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거야. 그러면 그냥 예명하지 말고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자. 예원, 조예원이, 김예원이, 조예원이.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이 60명이야. 자, 근데 A가 뭐야? 21명이지. 그 다음에 리만 가설이 37명이야. 그 다음에 푸엔카레가 28. 자, 일단 이런 상황이지. 근데 A와 C를 모두 연구한 회원이 없대. 그럼 A와 C는 서로 뭐야? 서로서란 거지. 그럼 A랑 C가 겹친 영역은 그 원소 개수가 연결한 거야. 그 다음에 A 또는 B 또는 C 중 하나만 연구해본 회원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맞지? 근데 뭐야? 하나도 연구 안 한 사람은 없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쌤이 요런 영역은 합쳐서 X라고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2개 영역은. 그럼 봐봐. 저 전체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A랑 B와 C를 더해볼까? 맞지? 그럼 더하면 뭐야? 여기가 2번, 3번 세워지겠지? 2번 세워진 영역을 한 번 빼면 되니까 그냥 XI가 X. 맞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야? 21 더하기 37 더하기 28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58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86 빼기 X가 60이라는 말이야, 이거. 그럼 X가 26인 거야. 알았니?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한 가지만 연구한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건 여기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지. 맞지? 그럼 저 X를 뭐 해주면 돼?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60에서 X를 한 번 더 빼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4가 되는 거야. 저 숫자 개념을 모르면 이런 문제 못 푼다는 거야.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저 332, 333, 111, 222, 3 이거 개념 알잖아?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알았니? 이것도 다 돌려 뒤질라네. 일단 숙제는 47쪽까지 해오시고, 쌤이 어제도 이제 중학교 2학년 한 명을 쓰러뜨렸어. 왜요? 무서운 얘기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남학생을 그냥. 지은 무서운 얘기 잘 듣는